다스코, 한일단조, 세비캠, 고려산업, 범한퓨어셀 이렇게 5종목을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 네, 반갑습니다. 주먹입니다. 금일 2022년 8월 28일 일요일이고요. 녹화 시간은 오전 11시 35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뉴욕 증시가 금일장 이제 우리 정규장 마감하고 간밤에 파월 의장 발언 이후로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죠. 8분간의 연설 동안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라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45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가 일단 강한 상황이에요.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우 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이 이렇게 거의 갭 저항을 받고서 3%에서 4%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21선을 안착을 하고 점점 이평선을 올리면서 5일선, 11선 안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21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황금색 이 선이 강하게 이제 장대 음봉으로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죠. 같은 패턴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세기로 눌렸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하락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장에 이렇게 21선을 간당간당 지켜주는 듯 했지만 뭐 코스피는 그렇게 지켜줬고 코스닥은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여기서 국내 증시가 뭐 뜬금없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해외 글로벌 이제 뉴욕 증시나 시장 분위기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엉덩이가 더 높은 쌍바닥이 나와줄지를 주요 포인트로 보고서 하락을 일단은 인지를 한 채로 시장을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제가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를 5종목을 정리를 했는데, 이 5종목 중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5종목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이런 장에서는 10시 전에 꼭 끝내려고 매매를 중단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딱 뭐 그렇다고 해서 10시 땡 했다고 해서 뭐 좀 갈 것 같은 종목인데 매도를 치라, 이게 아니라 매매를 활발히 하셔야 되는 시간은 9시에서 10시 정도고, 늦어도 11시 안에는 모두 종료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걸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은 월요일 장에도 제가 정리해드린 종목 기준으로만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확정지을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이 5종목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장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스코, 한일단조, 세비캠, 고려산업, 범한퓨어셀 이렇게 5종목을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좀 쉽게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인버스 쪽이나 코덱스 뭐 시장 지수랑 반대로 이제 지수 흐름을 추종을 하는 ETF 상품이죠. 뭐 인버스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려신용 정보 등등의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됐을 때 변동성을 보이던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만 의외로 윗꼬리가 좀 나온다거나 누구나 아는 이제 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좀 매매 수익 구간은 잘 안 줄 것 같고, 이 종목들을 어쨌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들 안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단기 매매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갭 상승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보시고, 월요일장은 아무래도 누구나 예측 가능한 갭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거는 그냥 쭉 마이너스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출발하는 놈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종목들 안에서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갭 상승 시작하는 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갭 하락 시작하는 거는 내일장은 그냥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보합을 넘어가지고 플러스 전환됐을 때 그때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락에서 움직이는 거는 관심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분봉상 쌍바닥 충분히 확인하고서 바닥을 확인하고 오른쪽 엉덩이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이 나올 때
최저점을 진입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돌파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이 목선을 넘지 않는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쌍바닥을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절은 특히나 내일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원래도 옳지만 익절은 내일은 특히나 좀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안에서도 놀되 수익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해서 분봉상 뻗어서 주면은 수익 기회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든 뭐 3%든 네, 그런 식으로 챙겨서 수익을 극대화해 두시고 3% 이상 만약에 내가 진입을 했어요. 상승 출발을 갭상승 출발해서 쌍바닥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갑자기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가 도달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3% 구간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해서 다시 이 쌍바닥 구간을 지키면서 뭐 상승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진입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최대한 내일은 리스크를 줄여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이 점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셔서 이 종목들 안에서 놓으시면 되겠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이렇게 윗꼬리 없이 장대 양봉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스코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네옴시티가 지금 단기 재료 소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0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로 넘어가서 관련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은데, 다스코뿐만 아니라 예전에 많이 정리해드린 종목이죠. 히림, 그리고 유신, 그리고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코스피의 한미글로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섹터가 한 종목에서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급이 순환매가 돌 수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안에서도 물론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뭐 섹터들이 엮여가지고 네옴시티라는 대분류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네옴시티 중에서 대장은 건설 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스코는 자리를 잘 만들고 아직 다른 이제 건설주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하방으로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는 뭐 위로 탄력성은 다른 뭐 당연히 이제 한미글로벌이나 히림 유신보다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방이 제한적인 거를 내일은 드리고자 해서 개인 매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다스코로 언급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히림, 유신 얘네들이 좀 더 셉니다. 다스코보다는 한미글로벌까지. 얘네들이랑 같이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를 눌림을 진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한일단조. 한일단조뿐만 아니라 뭐 퍼스텍, 뭐 빅텍 등등등 해서 이 전쟁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을 만드는 종목들이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눌리고서 횡보하고 자리 만들고 상승을 만든 다음에 이평선을 모아서 여기서 다음 파동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락으로 내려가기에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미중 갈등이나 뭐 등등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주들도 충분히 순환매가 한번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단조 역시 관심 있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신규주들이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품절주라든가 아니면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장분위가 안 좋으면. 그래서 이 신규주 중에서도 폐배터리가 아직 이슈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 섹터 내에서도 자리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비캠뿐만 아니라 트로닉스나 뭐 MPC 등등에서 자리가 또 괜찮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해서 세비캠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패턴상 이 거래대금을 한 2거래일 정도 이렇게 줄여놓고서 변동성을 이렇게 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거래일 줄이고, 그래서 패턴상 지금 충분히 금요일장보다는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산업. 시장이 불확실할 때 식량, 이 배합사료주 이쪽들도 좀 수급이 돌고 있죠. 고려산업도 61선의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점점 이제 거래대금을 줄이면서 자리를 이제 이평선을 모으면서 출발할 준비를 만들고 있어요. 밑으로는 충분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위로는 이제 여러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슈들이 배합사료에서도 충분히 수급을 돌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특히 이제 고려사는 그 중에서도 과거 이력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력이 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게 들어온 종목은 그 다음에도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산업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한 피어셀.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죠. 퓨어셀 종목들이 자리를 다 괜찮게 만들고 있어요. 뭐 범한 퓨어셀뿐만 아니라 두산 퓨어셀, 그다음 S 퓨어셀 이런 퓨어셀 쪽이 자리를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도 이런 패턴 상승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죠. 11선 아직 터치도 안 하고 거의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제 당장 섹터가 많아가지고 금요일에는 뭐 방산이나 원전, 뭐 정강우약 보이는 섹터들이 있죠. 뭐 이런 섹터들에 밀려가지고 좀 약한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 이 섹터의 순번이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오르기는 힘듭니다. 방산이면 방산, 원전이면 원전 이런 식으로 그 당일에 주도 섹터가 딱 자리를 잡고서 움직이는 게 FM인데 이런 애들에 밀려가지고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네옴시티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였지만 충분히 이 종목, 이 섹터도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여력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종목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들이 월요일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제 영상을 보셔야겠죠. 그러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월요일장은 특히 이제 개파락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꼭 필수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겠다. 종목은 2,400개 중에 5개로 추려드렸는데 그 선택과 집중이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종목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시점에 사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하단에 오픈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들 안에서도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장에 정리해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뭐 마이너스가 있다거나 크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만큼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PPT에 옮겨서 정리를 해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종목들은 어쨌든 추세 이탈이 없으니까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만 월요일장은 일단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 종목들로 두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